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단일공 척추내시경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일공 척추내시경은 구멍을 하나를 뚫어서 척추디스크 병변을 치료하는 수술 기법을 말합니다. 이 수술 기법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안토니 용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개발한 기구를 통해서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마치 모 병원에선 자기들이 이 기구를 개발하고 선두주자처럼 선전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의사가 만든 것이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정형외과에선 관절경 수술할 때 무릎이나 어깨에 구멍을 서너 개 정도 뚫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 개념을 척추디스크 수술에 도입한 것이 안토니 용이라는 의사입니다. 예스 시스템이란 척추디스크 내시경 기구를 만들어서 디스크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더 많았습니다. 이 시술이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고 또 척추 디스크 질환의 일부만 해결할 수 있었지 전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계점과 수술 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단일공 내시경 척추 수술을 많이 했던 모 병원에서는 합병증과 다리마비 등의 부작용이 많이 생겼지만 그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척추 내시경 치료의 장점만 과도하게 선전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의 한계점은 옆구리로 들어가서 디스크 병변만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디스크가 탈출되어 위로 많이 올라가 있거나 아래로 많이 흘러내린 경우는 디스크를 제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발률이 현미경 디스크 수술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옆구리로 들어가서 사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 디스크가 망가져 있는 부분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발률이 일반 척추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보다 높았고 또 옆구리로 접근해서 1cm 남짓되는 공간에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망가진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옆구리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디스크까지 접근하려면 바로 수술하는 마디의 윗부분에 척추신경을 피해서 그 신경이 안 다치게 해서 캠빈스 트라이앵글이라는 좁은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척추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목 마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척추 쪽 의사들끼리 모여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고생은 직사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는 수술이라고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수술법을 결정할 때 그 병변에 딱 맞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응증이라고 합니다. 인디케이션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으로 좋아질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분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젊은 환자들 그리고 디스크가 가운데로 튀어나온 환자들 그런 환자들인 경우는 척추내시경으로 PLD라고 부르는 단일공 척추내시경으로 효과가 좋았지만 연세가 많아서 디스크가 흐물흐물하거나 많이 망가진 분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유행처럼 많이 시행이 됐지만 합병증과 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가 지나서는 척추의사들이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005년경부터 단일공 내시경 PLD 환자분들을 600케이스 이상 했는데 꼭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척추질환 때 척추관 협착증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이 PLD 단일공 내시경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척추 쪽 의사들이 지금은 PLD 단일공 척추 내시경을 잘 안 하게 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2015년경부터 기존의 P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PSLD라는 기구를 독일의 기구회사인 조이맥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쓰이게 되었고 나름대로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병변을 같이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의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 어떤 의사나 쉽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일공 척추 내시경의 단점을 많이 보완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2016년도경에 외국 정형외과 의사가 개발하고 점점 많이 쓰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고 지금은 활발히 시행하면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기존에 갖고 있던 단일공 척추내시경의 단점을 많이 극복한 부분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병변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방향 척추내시경으로 모든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유튜브에서 단일공 척추내시경으로 간단히 척추병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선전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만들었고, 지난 21년 동안 척추내시경의 발전의 역사를 보았고, 또 저도 직접 체험을 했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각각의 치료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치료의 목표는 병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서 재발 없이 건강하게 회복을 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척추질환은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고 자율신경까지도 지배하는 중요한 척추신경의 병을 확실히 해결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든 그 치료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절개 1cm를 하나, 5cm를 하나 환자의 건강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눌려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척추신경을 얼만큼 확실하게 살려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척추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